자, 가격 재원칙을 공부합니다. 가격 재원칙. 얘는요, 여러분 시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각 13개 재원칙의 의의가 그대로 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원칙들이 감정평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또는 뭐 활용되느냐. 우리 시험은요,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출제를 분석하면 의의는 쉬워요.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적용하게 되면 앞에서 길시점의 근거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적용이거든요. 예.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원칙은 의의, 적용, 끝. 더 이상 절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중에서는 여기까지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원칙들도 제가 항상 의의하고 적용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이 나오는 것만. 자, 그러면요. 자, 한 번 더 반복하면 항상 최사원칙이 바로 분홍선 가격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자, 토대 원칙, 내부 원칙, 외부 원칙이고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이다. 복잡한 게 내부 원칙인데 얘는 암기했잖아요. 뭐 형수배기 또 올리고 토대 원칙은 시간 법칙이다. 변동 예측 어려움 없습니다. 이제 내부 원칙 있죠. 내부 원칙이 형수배기가 뭔지 이제 교재랑 비교해서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책부터 볼까요? 45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4번 내부 원칙은 형수배기 돌리면요. 1번 수익 체증체감, 거리 2번 수익 배분의 원칙, 3번 기원칙, 4번 균형의 원칙. 합치니까 그대로 형수배기가 나옵니다. 형수배기. 그러면 형수배기, 형이 괄호 몇 번이죠? 4번이죠. 차례대로 형수배기 4번부터 먼저 봐요. 4번 형. 균형의 원칙은 자, 1번이 뭐죠? 의. 한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뭐? 최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내부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돼요. 다음에 2번 넘어가요. 오른쪽 페이지 2번. 2번이 뭐죠? 적용. 얘가 굉장히 잘 나와요. 적용. 자, 단어 두 개만 밑줄입니다. 만약 균형 원칙이 유의되면 밑줄 하세요. 기능적 감가 밑줄, 개별 분석 밑줄. 얘가 적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내부 원칙. 형수배기. 얘는요, 외부 원칙이다. 저가 견적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 외부 원칙. 예를 들면 얘가요, 우리 학원 건물입니다. 몇 층? 10층. 시청 건물이죠. 우리 학원 건물만 따지면 얘가 내부잖아. 학원 자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만 따지면 얘가 바로 내부. 얘만 따지는 게 뭐라고 했지? 형수배기. 그러니까 이 대상 건물 자체, 토지 건물 자체로부터 따진다? 바로 형수배기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따지면요, 바로 이거예요.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대상 부동산 자체 내부만 따지니까. 내부 원칙. 그러면 우리 학원 주변에 뭐가 있죠? 바로 건너편에 주한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이거지. 외부 환경. 얘가 바로 외부 원칙입니다. 그럼 외부 환경은 다 합치면 뭐가 되겠지? 지역. 얘는 바로 외부는 무조건 지역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가 뭔지 외부가 뭔지 아시겠죠? 최사의 내부하게 되면
물건 자체라. 형수배기. 외부 환경은 지역 자체랍니다. 지역 자체. 지역 환경, 외부 환경. 그래서 얘는 지역 분석입니다. 그게 구분될 거예요. 그러면 내부 원칙은요, 형수배기 네 가지인데, 자, 균형 원칙은 말 그대로 내부 균형입니다. 내부 균형. 내부 균형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형수배기 또는 외부 전부 다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요거예요. 모텔입니다. 모텔. 보통 여러분들 주안역 주변에도 모텔 떠올리면 보통 모텔은 몇 층으로 기납니까? 일반적으로 대충 주로 5층이죠. 5층. 모텔은 5층입니다. 그런데 5층 건물이 일반적인데 이 모텔에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5층 모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5층 모텔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서로 뭐지? 균형이 맞잖아요. 얘가 바로 균형의 원칙입니다. 만약 5층 모텔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균형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말이에요. 제가 여지껏 한 평생을 살면서 좀 부끄럽지만은요, 제가 제 평생 가장 많이 가본 데가 뭔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모텔입니다, 모텔. 네.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강남, 종로, 노량진, 노원, 의정부, 부평, 송내, 부천, 또는 지금 주안, 또는 뭐 청주, 또는 천안, 부산, 대구. 예. 월화수목 금 토까지입니다. 일요일 빼고요. 풀로 강의가 되면요, 집에 일요일 이사가 많아. 예. 그러니까 항상 뭐 강의를 옮겨서 하게 되면 늘 강의 끝나면 모텔에서 자야 되거든요. 얼마 동안? 25년 넘게요. 예. 근데 모텔은 일익이 납니다. 예. 처음엔 낯설었어요. 예. 모텔을 처음 경험한 게 1999년도예요. 25년 전입니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입성했거든요. 입성한 때가 강남의 방문가, 강남 방문가하고 평촌 방문가 두 군데를 했는데, 그때부터 강남 수업하고 평촌 가면요, 중간에 사당이야. 그래서 하룻밤 자야 되는 거예요. 예. 자고 난 다음에 평촌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부터 모텔을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는요, 불편해요. 늘 집에서 자다가 모텔 가니까 도저히 잠도 안 오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이었으면 그 옆에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 이거 있잖아요. 시커먼 천으로 또 막 가려가지고. 그것부터 제가 저거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예. 게다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면요, 저 혼자 서면 괜찮은데 또 앞에 또 이 고객이 계시잖아. 그것들은 제가 또 민망해가지고요. 그래 제가 안절부절합니다. 처음에. 근데 순진해가지고요. 처음에 모텔 문화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모텔을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꼭 내 집 끝에 편해요.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거든요. 모텔에 누가 이용할까? 제 엘리베이터 앞에 남녀 두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그때 가장 궁금한 게 몇 개월 동안에 이분이 진짜 부부일까? 가짜 부부일까? 거기도 궁금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가 누군지. 한 6개월 만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남녀가 있다, 부부인지 뭐 다른 관계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처음에는 앞에 남녀 한 쌍이 있으면요, 제가 안절부절 하다가 제가 궁금합니다. 진짜 가짜 구분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두
두 분 서 있잖아요. 눈을 빼꼼히 쳐다봅니다. 그냥 빼꼼히 쳐다봐요. 쳐다보면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게 되면 부부고요. 예. 은근히 시선 피합니다. 그러면 가짜 불륜관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탁탁하면 이딱하면요, 저도 모르게 빼꼼히 쳐다보거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5층에 모텔의 엘리베이터 없으면 모텔 장사가 안 돼요. 뭐 균형이 안 맞단 말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없는 모텔이다.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모. 이거 감가죠. 얘가 바로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 그럼 모텔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말 그대로 뭐지? 내부. 건물 자체를 말해요. 내부니까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얘가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다 밑줄 다 껐잖아요. 밑줄 다 껐습니다. 여기까지가 균형이 뭐지? 내부 균형이다. 의의가 되고 의의. 얘는 뭐지? 적용입니다. 얘가 더 잘 나와요. 적용. 두 번째, 수익 최종 제한 원칙입니다. 얘는 교재 먼저 봐요. 교재 보시면. 앞페이지죠. 457페이지. 자, 그럼 1번 보게 되면요. 생산 요소의 추가 투입에 따라서 어느 지점까지는 수익이 최정하다가 그 이후에는 수익이 체감하더라. 자, 설명드려 볼게요. 모텔입니다. 모텔을 지어요. 만약 모텔을 1층만 지어야지. 1층 짓게 되면 카운터하고 뭐 객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객실이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뭐 2층 짓자. 2층은 전부 다 객실이잖아요. 2층 갖고 모자랍니다. 객실이요. 그럼 또 3층을 지어야 됩니다. 3층만 해도 객실이 모자랍니다. 그럼 4층 짓고 또 5층 짓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을 때까지는 계속 객실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수익은 최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5층까지가 대개 객실 수가 맞더래 말입니다. 특별히 좋은 집이 아니면요. 6층부터 짓게 되면 객실이 남아돌거든요. 손님이 없대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수익은 체감합니다. 7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익은 체감합니다. 얘가 뭡니까? 수익이 최정한다. 얘가 수익 최정 법칙이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은 체감한다. 수익 최정 체감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1층부터 지을 때까지만 해도 객실은 택도 없잖아요.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점점 더 지을수록 객실도 많아지고 방도 전부 다 필요하고 손님이 많아집니다. 얘가 뭡니까? 1층에서 2층 짓자 추가 투자, 3층 짓자 추가 투자, 계속 추가 투자. 그래서 요 네모 있죠. 요 네모가 바로 추가 투자를 말해요. 추가 투자. 무슨 말이죠? 수익이 최정할 때까지는 추가 투자를 해라. 더 지으라 말입니다. 그러나 5층 넘어서 이때부터는 객실이 남아돌아. 수익이 체감하면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최정할 때까지 추가 투자하자 해서 추가 투자한다 이만큼이 어떤 용이지? 집약적 이용, 다른 말로 입체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 보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적용. 추가 투자와 관계되고요. 바로 최정할 때까지 입체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내용들을 교재 통해서 확인해요. 교재 봅니다. 교재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는 밑줄 하세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밑줄. 수익이 최정할 때까지는 추가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저쪽 끝에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입체 이용률 밑줄. 입체 이용과 관계됩니다. 자, 지금 네 번씩입니다. 형수 배기를 보고 있어요. 형수 배. 바로 괄호 2번에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교재 보니까 괄호 밑줄합니다. 잉여 생산성 원리 밑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우리 학자들의 말인데 잉여 생산성 원리는요. 미국 원칙을 번역하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자, 교재를 보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텔입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모텔입니다. 자, 이 모텔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한 달 동안에 총 매출액이 이만큼 올라왔대. 한 달 동안 매출액입니다. 그럼 이거를 분석하자. 분석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산 요소 아시죠? 세 가지, 네 가지. 토자, 노경입니다.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생산의 사유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텔이 총 매출액을 올렸다면 이 매출액을 생산수로 각각 이렇게 배당시켜주죠. 그러면 토지의 대가는 뭡니까? 지대, 임대료. 자본의 대가는 이자로 배분되고요.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죠. 임금. 경영의 대가는 보수가 돼요. 얘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수익을 이렇게 배분시켜주자.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우는 뭡니까? 얘가 부동산이지, 이거. 우리는 지금 부동산, 토지, 얘를 공부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아시잖아요. 특성, 부부 연계. 아시죠? 그 중에 뭐? 부동성. 땅은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잖아요.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얘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 빼고 나머지는 발이 달려서요. 이동성. 움직이니까 얘를 먼저 배분시켜준다. 그러니까 총 매출에 대한 수익을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 빼고 나머지를 먼저 배분. 자본은 이자로, 노동은 임금으로, 경영은 보수로. 얘들은요, 적게주면 딴 데 가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배분시켜주고 이제 먼저 배분하고 남는 거 토지는 어떤 배분? 최종 배분입니다. 최종 배분입니다. 이렇게 강의도 메모되어 있죠. 메모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먼저 배분시켜주고 나머지가 토지 수익으로 최종 배분되는데 뭐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럼 답이 나왔죠. 토지의 수익은 항상 못 움직이니까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되구나. 토지의 수익을 최종 배분시키는 것을 네모되어 있죠. 네모. 강의 노트. 네모이죠. 이것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토지산업법입니다. 토지산업법입니다. 토지산업법. 따라서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 수익은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시킨다는 이 방법을 토지잔여법 이렇게 불러요. 토지잔여법. 그죠?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토지잔여법에 근거하게 되면 정답, 수익 배분은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수익은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로 끝. 따라서 지금부터 수익 배분 원칙은요, 의의하고 적용을 책을 보고 확인해요. 책을 봅니다. 교재 보시면. 자, 1번이 의의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에 대한 생산, 요소에 발생되는 총 수익은 이들에게 각각의 몫이 배분되는데 먼저 노동과 자본과 경영에 먼저 배분시켜주고 나중에 밑줄 하세요. 나머지는 토지의 배분. 토지는 부동산 때문에. 토지 수익은 가장 나중에 배분된대요.
따라서 2번 내려가요. 적용. 토지에 귀속하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식 중에서 자, 맨 끝에 보니까 밑줄 하세요.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밑줄. 이때 토지잔여법은요.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수익은 최종 배분시켜준대. 이런 방법을 토지잔여법 이렇게 불러요. 토지잔여법. 그래서 1번은 의가 되고요. 2번은 적용입니다. 자, 형수 배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기원칙입니다. 기원칙. 자, 기원칙은요. 설명드리고 책을 볼게요. 기원칙. 자, 기원칙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분과 전체 관계는 원칙이다. 그리고 네모나옵니다. 자, 얘가 뭘 말하느냐. 또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모텔이 있어요. A 모텔이 있고 B 모텔이 있어요. 자, 둘 다 5층 건물인데 두 모텔은요 비슷해. 객실수랑 뭐 시설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딱 하나가 다르다. 하나가 A 모텔은 주차장이 요것밖에 안 돼요. 주차장. B 모텔은요 주차장이 이따만큼 큽니다. A는요 주차대수가 몇 대, 차를 2대밖에 못 돼. B 모텔은요 차를 몇 대, 20대 될 수 있다. 나머지는 그게 같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 모텔은 주차가 워낙 협소하니까 얘가 수익을 다 망치잖아요. 예. 수익은 뚝 떨어집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얘는 주차장이 워낙 넓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 손님이 다 받아먹죠. 장사가 워낙 잘 됩니다. 얘가 바로 기회원칙입니다. 기회원칙. A는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워낙 전체 기여도가 작다는 말입니다. 예. 이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전체에 대해서 기여도가 작다. 주차장이 안 좋아요. 얘가 기회원칙. B 모텔은 이 주차장 부분 때문에 모텔 수익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그만큼 기여도가 크다. 따라서 부분이 전체 가장 기여도가 클 때 뭐가 되지? 내부적으로 최사가 된대. 그래서 부분이 전체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얘가 바로 기원칙입니다. 그럼 네모는 뭐지? 다시. 자, 둘 다 시선은 비슷해요. 뭐만 다르다? 주차장만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A 모텔은 해결 방법이 있죠. 얘도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뭐만 시설을 고치자? 주차장. 어떻게? 요거만큼요. 이렇게. 뭐하지? 확장하면 얘도 장사 잘 되겠네. 주차장을 확장하자. 얘가 다른 말로 주차장을 추가 투자하자. 확장하자. 그래서 추가 투자. 얘도 추가 투자와 관계됩니다. 따라서 추가 투자해서 주차장이 그만큼 전체의 기여도가 크다면 주차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과거에 추가 투자와 관계되는 원칙이 뭡니까? 정답 1번, 2번, 3번, 4번 정답 개의 원칙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책 보고 정리합니다. 교재 보세요. 개의 원칙은 1번 부동산 전체 가격은 각 요소의 기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전체는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동그라미. 기여도를 합한 것이 전체 가격입니다.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기여도 앞에다가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생산비 X 적어주고.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를 합한 것이 더 틀린 말입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의보았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부분과 전체에 관계된 원칙인데, 자,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밑줄. 투자성을 확장하자 추가 투자죠. 여기에서 판단 결렬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형수배기 네 가지 모두 보았습니다. 형수배기의 내부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목차 5번요. 외부 원칙입니다. 외부 원칙. 자, 외부 원칙은요. 1번 적합의 원칙은 동함에 1번 의, 2번 적용. 자, 의도 그대로 나오니까요.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최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밑줄 하시고요. 이대로 문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뭘 말이죠? 얘는요. 적합의 원칙은 바로 외부 환경. 즉, 얘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균형인데 얘는요. 외부 균형입니다. 외부 환경에 적합하자. 외부 균형입니다. 외부 균형.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지역에 적합하지.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답 적합원칙이죠. 그러니까 주거지는 주택이 적합하고 상업지는요 상가가 적합하지. 만약에 적합원칙에 어긋난대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는 공장을 지어야지 적합한데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주택을 지었다. 이때는요 주택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공업지역에 주택을 지어도 주택값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네모. 얘가 바로 경제적 감가가 돼요. 경제적 감가다. 얘는 쉬운 말로 외부적 감가를 말하고 다른 말로 환경적 감가.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죠? 지역에 어울리지 않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두 번째 네모 지역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평가의 적용. 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적합 원칙을 지금 체크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1번 의 보았고요. 오른쪽 페이지 2번 적합 원칙이죠. 자, 1번 보았고 2번 보시면요. 적합 원칙에 위배되면 밑줄 하세요. 경제적 감가 밑줄. 끝에 보니까 지역 분석 밑줄 다 나왔지. 반복합니다. 반복이에요. 항상 A급이에요. 균형의 원칙과 적합 원칙은요, 항상 A급이라 워낙 잘 나옵니다. 예.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균형적 감가, 개별 분석이 되고, 적합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이다. 요거 확히 잘 나옵니다. 그럼 바꿔서 묻겠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 틀렸잖아. 이러면 결분석 바꾸면 틀린 말이에요. 바뀐다는 건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균형, 적합 원칙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시 책을 볼까요? 468페이지 보세요. 468페이지. 468페이지. 폈습니까? 표가 나오죠. 지역 분석과 결 분석. 맨 밑에 보시면 두 개 묶어놨잖아. 가격, 원칙하고 감가하고 묶거든. 이제 저절로 이해될 겁니다.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경제 감가 필요죠. 나중에 들었잖아. 오른쪽 결 분석은요. 균형의 원칙, 경제 감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균형적 감가. 무슨 분석? 결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 표에서 다 체크해드렸고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예.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교재 원래 페이지요. 459페이지. 459페이지. 자, 적합변칙 공부했고요. 괄호 2번. 외부성의 원칙은 얘는 안 봐도 괜찮아요. 외부성. 그러니까 뭐 1번, 2번 보게 되면요. 외부성과 똑같은 말이 뭐지?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늘 설명드렸습니다. 이거요. 외부효과. 대상 토지가 있어요. 부동성 못 움직이지.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들었으면 동네가 좋아지더라. 정의 외부효과. 거꾸로 낙골당에 들어섰는데 동네가 나빠지더라. 부의 외부효과. 얘가 뭐죠? 외부효과, 외부성. 정식이 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리고 3번요.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은 1번. 어떤 수익성 부동산에 밑줄 하세요. 초과 이유는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를 소멸시킴으로 밑줄. 키워드가 뭡니까? 초과 이윤. 따라서 강의노트 보시면 땡땡 네모되어 있지. 초과 이윤. 따라서 초과는 생기니까 당연히 경쟁합니다. 한때 요거 아시죠? 탕후루 드셔보신 분, 먹어보신 분. 얼마 반도 안 되네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아니, 못 먹어봤어요, 제일 뒤에. 나보다 젊잖아. 젊은 사람 다 먹던데. 예. 안 먹어봤어요? 세상에. 아니, 저도 탕후루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야, 얘가요, 처음에 나왔을 적에 주루속은 난리가 났어, 처음에. 얘가 뭡니까? 처음에는 가기가 없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들어서잖아, 경쟁. 그러니까 초건이 생기니까 돈 되니까 마구 들어섰거든요. 얘가 경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바일 기사 보니까 탕후루가 손님이 없대요. 예. 운영이 안 된대요. 매출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말하면 얘도요, 일종의 이제 붐 장사다, 그죠? 될 때 왕창 됐다가 워낙 들어서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얘가 바로 경쟁의 원칙입니다. 예. 처음에 공급이 적어요. 초반에 생기니까 막 경쟁하다가 너무 들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안 돼. 소멸합니다. 경쟁의 원칙입니다. 뭘 또 올려? 초과 이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지? 외부 환경, 외부 원칙이 돼요. 외부 원칙. 마지막으로 가장 거리가 먼 원칙입니다. 교재 하나 넘어가요. 자, 하나 넘어가시면 460페이지 목차 6번. 자, 간접 거리 원칙이 더 쉬운 말로 가장 거리가 먼 원칙입니다. 거리가 멀대. 1번 수요 공급 원칙 나와 있죠. 수요 공급 원칙은 자, 1번 어휘는 안 봐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프로서 경제에서 수요 공급 법칙을 몇 시간 공부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다만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괄호 밑줄 하세요. 가격의 이중성 밑줄. 가격의 이중성. 그러면 강의노트 보세요. 강의노트. 강의노트. 수요공급 원칙 땡땡 네모되어 있죠. 땡땡 네모. 뭐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가격의 이중성. 재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된다.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결정된 가격은 다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왔다리 갔다리. 얘가 바로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 공급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가격의 이중성에 근거하게 되면 뭘 떠올려야 돼? 수요 공급 원칙만 떠올리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적용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교재 보시면서 괄호 2번요. 대치원칙입니다. 대치원칙. 대치원칙은 단독 문제가 한 3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대칭책은 뭐냐?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면 둘 중에서 유용성이 큰 것을 선택한다. 선택, 동그라미 선택. 얘가 대치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겁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분필을 두 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노란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선택. 대시현직은 항상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얘가 대시현직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서 만약 두 개 분필이 자, 효용 가치가 똑같으면요. 누구나 가격을 싼 쪽을 선택하지. 상식이잖아요. 거꾸로 가격이 똑같으면요. 둘 중에서 효용 가치가 높은 걸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바로 대치원칙입니다. 같은 값이면 효용 가치가 큰 쪽을, 같은 효용이면요. 가격이 싼 쪽을. 저희 경우는 얘를 더 좋아하죠. 예, 건대건대 노란색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얘가 바로 대치원칙입니다. 둘 중에 저는 노란색을 많이 쓰니까 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얘를 포기했잖아. 예, 선택했죠. 포기했죠. 이때 포기한 대가가 바로 괄호 3번 기회비용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때 포기한 대가를 괄호 3번 기회비용 원칙, 기회비용 원리가 돼요. 포기한 최대 금액입니다. 선택하면 선택했다. 대천칙이고요. 선택하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한 최대 금액은 기회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시현칙은요, 또 가면 2번 보고 3번, 네, 3번 보시면 감정평가의 적용인데요. 끝에 보니까 밑줄 하세요. 3방식의 이론적 근거 밑줄. 얘가 출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땡땡 네모되어 있죠. 대천책의 감정평가 적용은요, 뭘 말하지? 3방식의 근거다. 3방식의 성립 근거를 대시한다. 3방식. 설치는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대치해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대치해서,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대치해서 성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3방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전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가격 형성 원리는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출발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입니다. 위에 것은 수표다. 기본 틀이 되고요. 틀이 되고, 이제부터 일반 이론, 유상류, 일지계, 지역계로 분석, 그리고 지원칙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얘가 바로 나무 하나하나가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체를 보자. 숲을 보자. 지금부터 전체를 한눈에 봅니다. 한눈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자, 수요 공급에서 구체적으로 있는 걸 주는 것이 발생 요인 유상유가 있고, 다시 유상유 영향을 주는 것이 형성 요인 일지계가 있다. 다음에 이 전체에 일정한 법칙을 부여한 것이 가격 지원칙인데, 지원칙은 총 13개인데요. 가장 중심이 된 것이 최사원칙이다. 최사원칙이다. 따라서 최사가 반영된 게 반영된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일지계 중에서 가장 주된 분석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인데요.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파악해서 가격수를 판정하고, 결 분석은요, 최사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게 된다. 여기서 끝납니다. 부동산 가격입니다. 얘가 뭐죠? 출발력입니다. 여기서 종착역, 서울역 출발해서 삥 돌아서요. 여기까지가 딱 부산역. 출발했죠, 가격. 끝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한 바퀴 돌아가니까 분석하기 최사 가격인데 쭉 돌다 보니까 최사가 중심이고 분석에도 최사를 판정하니까 가격이 딱 정해지더라. 가격 항상 최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출발 여기까지가 종착역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형성 원리는 요 숲에다가 풀어나가서 결국 여기서 끝이 났거든요. 항상 부산 가격, 최사 가격. 그래서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균형의 원칙이 나왔다. 재원칙이네. 의의와 정의 중요한데 균형의 원칙은 형수배기 얘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위치를 파악하면서 전체 숲에다가 딱 끌어놓고요. 항상 책을 보시면서 책을 보게 되면 이런 털도 없이 책을 봐버리면 오리무중입니다. 그저 암기에 불과하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항상 틀을 딱 잡아놓고요. 내가 지금 기본서에서 어떤 파트가 여기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공부가 완벽한 체계가 되거든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출발 종착역입니다. 여기까지. 요 한 틀이 평가의 거의 절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꼬박 3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계속 반복하려면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은요, 3월, 4월 이 수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상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형성 원리는 이걸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마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틀을 잡았다. 거의 고독점입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전칙 마치면서 형성 과정 모두 마칩니다. 다음에 강의 노트 보시면 3방식. 자, 3방식은 얘도요, 꼬박 4시간. 4시간인데 화살표 1월, 2월 마지막 4강입니다. 4시간.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들었다면 3방식은요, 1, 2월 과정 요 안에 돼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요, 지금처럼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만 3방식은 5월, 6월 때 얘를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과정은 3월, 4월 과정은 형성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 보니까 참고표 수익 환원법이 있죠. 얘는 1월달, 2월달 설명하면서 수익 환원법은요, 아주 큰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상세한 것들은 부족한 부분은 3월달에 좀 더 언급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얘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